영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훈입니다. 5월 2주차 경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마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죠.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새로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겠고 모든 분들도 다 투표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특별히 정치 쪽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야라서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 말씀만 전해드리고 바로 부산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주차는 경마장에서는 그래도 큰 축제가 있는 날이죠. 4월 첫째 주에는 부산에서 KRA컵 마일즈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되었었고 5월 둘째 주에는 상간마 경주의 두 번째 관문인 코리안 더비 경주가 열리고 있는데 부산에서 7마리의 마필이 올라갔습니다. 조성곤 기수, 유현명 기수, 하만식 기수, 부산의 A급 기수들이 모두 서울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외국인 기수들도 다 올라가 있었죠. 마리오스 기수라든지 직전에 우승을 했던 홀랜드 기수 이런 기수들이 지금 다 서울에 올라가서 부재 중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1조 마방의 이 대호축제를 최시대 기수에서 이제 마리오스 기수로 백광열 조교사가 기수 변경을 좀 시켰다는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최시대 기수가 일부러 그러는지 아니면 슬럼프인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슬럼프라고 그러면 자기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승을 하고 싶은데 인기마들을 타고 이렇게 못 들어올 때 저도 역시 그런 적이 좀 몇 번 있었는데 그렇게 슬럼프를 좀 겪을 때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도 있겠지만은 정작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 본인의 마음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일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 대상경주에서 자기가 기승을 하던 말을 다른 기수에게 뺏겼다는 거는 좀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 최시대 기수가 남아 있는데 대상경주는 지금 비록 기승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요 근래에 컨디션이 저조한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를 계기로 해서 좀 일어서는 모습을 다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코리안 더비 부산의 7마리의 마필과 서울의 3마리의 마필, 10마리의 마필이 지금 겨루고 있는데 상당히 접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저 역시도 현장에서 현장 승부처를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경주가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서울을 전문적으로 예상을 하시는 분들께서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을, 좋은 마번을 전해드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조찬우는 5월 12일 금요일에 4경주와 4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8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아봤습니다. 5월 2주차 12일 금요일에는 인기 마필들의 적전 경주가 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메이커 기수들의 부재로 인해서 그런지 출전 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10경주를 모두 포함해서 100마리가 안 되는 출전 두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경주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 12일 금요일 인기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많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1경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 배당판에서 중심을 잡아줄 마필이 있죠. 7번 전사의 후회 그리고 3번 퀸 미디어 마필이 되겠는데 7번 전사의 후회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직전 경주에 이 최은경 기수가 데뷔전을 기승을 할 때 코너에서 마필이 상당히 좀 외측 사행을 심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최은경 기수가 끌려 나가지 않고 4코너까지 좀 잘 잡아내서 라스트에서는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었습니다만 이 마필이 안쪽의 마필을 보고 놀라서 외측으로 사행하는 모습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었다. 이번 경주 역시 선행은 못 가요. 안쪽에 지금 빠른 마필 5번 금빛 공주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7번 전사의 외가 직전처럼 외곽 선입 전개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 최상현 기수가 좀 잘만 잡아준다고 하면 직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탄력이기 때문에 7번 전사 후의 발걸음은 의심하지 말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안쪽에 있는 3번 퀸미디어 퀸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가 전개가 너무 잘 풀렸습니다.
전개 자체가 이 최적 전개를 할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 선행을 가는 마필이 안쪽을 확 열어놨기 때문에 안쪽이 거의 뭐 3번 큐미디어가 선행을 가다시피 그런 전개가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주는 좀 그런 전개는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5번 금빛공주하고 7번 전사후회가 먼저 앞선 전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또 전사후회가 외측 사행을 하고 금빛공주가 가다 쓰는 모습이면 직전과 같은 경주가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운은 좀 바라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도 3번 큐미디어를 여기서 빼고 가기는 쉽지가 않지요. 너무 조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3번 큐미디어 봐줘야 될 것 같고 5번 금빛공주가 단독 선행입니다. 지금 계속 선행 가서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지만 이번 경주는 좀 편성을 잘 만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금빛공주의 선행 버티기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되겠고 지금 이 13주 죄송합니다. 13주네요. 13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1번 참 행복한이라는 마필. 주행검사를 치를 때 모습을 봤을 때는 발걸음이 분명 있어 보였습니다. 뭐 데뷔 전에는 전혀 걸음이 없는 모습이라서 휴양을 다녀와서 지금 다시 복귀전을 치르고 있는데 상태는 좋아졌어요. 이번 경주 만약에 추입이 된다 그러면 추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마리는 1번 참 행복한 한 마리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경주는 7번 전사의 후회를 축으로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벌어질 건데 3번 퀸미디어 5번 금빛공주 거기에 1번 참 행복한 정도를 보시면 1경주는 무난하게 적중이 될 것 같네요.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7마리의 편성이에요. 6등급 1200m 7마리의 조촐한 편성. 껌이죠. 쉽게 말해서 정말 쉬운 경주인데 배당의 중심을 잡아줄 마필은 안쪽에 있는 1번 오픈 더 스카이가 되겠습니다. 오픈 더 스카이 26주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행검사의 모습을 보면 다실바 기수가 스타트가 정말 빠른 모습이죠. 지금 8번의 스타트가 선입전개로 빠른 모습인데 일부러 잡고 뒤로 늘어집니다. 모래를 맞춰보겠다는 거죠. 모래를 맞추고서도 마필이 정말 제가 잘 물고 따라가는 모습 잘 따라가는 모습에 라스트에 이제는 다실바 기수가 외곽으로 살짝 빼주니까 끝까지 시중일관 제어를 하면서도 마필이 여유있게 꼬리를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26주의 공백 그냥 데뷔전이라고 봐도 무난하겠죠. 1번 오픈 더 스카이는 무조건 인정이다. 뛰다가 넘어지지만 않으면 쌍승식의 충마로 대차로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1번 오픈 더 스카이가 되겠고요. 3번 오피서 썬데이라는 마필은 지금 주행검사 모습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래에 좀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안쪽에서 추적전개 하다가 여지없이 이 꼴등을 들어오는 그러한 마필들일 습성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3번 오피서 썬데이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마필이고요. 4번 슈퍼스틸이라는 마필 직전 경주는 1경주 같이 1경주에 3번 퀸미디어 같이 좀 전개가 정말 잘 풀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도 전개가 그렇게 잘 풀리죠. 단독 선행을 가는 찬스를 만났기 때문에 이 4번 슈퍼스틸 발걸음을 좀 봐줘야 되겠고 이 7번 비바 빅토리가 직전 경주는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주 거리는 좀 늘었지만은 전개 자체를 워낙 잘 만났고 편성이 조촐하기 때문에 7번 비바 빅토리 정도까지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번 오픈 더 스카이는 쌍승식의 충마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4번 슈퍼스틸이라든지 7번 비바 빅토리 압축해서 때려야 될 경주가 되기 때문에 자, 이번 2경주 1번 오픈 더 스카이를 축으로 한 2마리 정도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도 8마리의 조촐한 편성입니다. 먼저 눈에 볼 수 있는 마필은요, 이 8번 BK보스가 되겠죠. 이 8번 BK보스 직전 데뷔 전에 문중원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이런 게 참 상당히 경마에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데뷔 전에 발걸음을 봤을 때는 정말 마필은 믿어 의심치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당시 8번 BK보스가 뛰었던 데뷔전 편성이 그렇게 헐렁한 편성은 아니었거든요. 좀 빡빡한 편성에 문중원 기수 그리고 뭐 잘 뛰는 말들이 스타트가 빠른 마필들이 좀 많았었고 자 그러한 이유로 BK보스를 좀 약하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뭐 때리지는 못하고 받치는 마번으로 집중을 시켰던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뭐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1200m 거리에 외곽 8번 게이트 출발이라 그러면 훨씬 더 경주를 끌어내기가 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문중원 기수의 8번 PK 버스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4번 삼성블레이드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보여줬던 발걸음은 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는데, 자, 이번 경주, 다른 마필들을 볼 수가 없죠.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이 4번 삼성블레이드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이 4번 삼성블레이드, 뭐 안쪽에 있는 1번 마하카이저린 같은 마필, 그리고 5번 퍼펙트 디바가 앞선 전개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4번 삼성블레이드의 마지막 한 발이 더 이로울 것 같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전 경주 선행 버티기에 조금은 성공을 했던 이 1번 마하카이저린 같은 경우에 이번 경주도 선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영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1번 마하카이저린을 이번 경주에서는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번 경주 역시 2경주와 마찬가지로 조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때려야 될 경주예요. 8번 BK 보스를 축으로 4번 삼성블레이드, 1번 마하카이저린 정도 보시면은 무난하게 좀 적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조찬원이 좀 일찍 서둘러서 준비를 했습니다. 1시 40분인데요.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4경주 준메인 승부처로 먼저 잡아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이에요. 확실한 축마가 없습니다. 축부제 혼전 경주로 좀 볼 수가 있는 편성인데,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7번 부산볼트라든지, 안쪽에 있는 3번 샤프벨, 4번 준모닝 이런 마필들이 인기도를 만들어줄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있는 축마는 이런 마필들이 아닙니다.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라고 생각하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앞서 1, 2, 3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4경주는 아닙니다. 경주 조건을 너무 잘 만난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의 각질대로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전개를 좀 해주지 못했던 마필이 이번 경주는 그런 전개가 나오는 편성을 만났다. 그러면 마필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이라는 동물은 자기가 잘 뛰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앞에 가야 될 마필, 추입을 해야 될 마필, 아니면 외곽을 감아돌아야 될 마필,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해줘야 될 마필들, 모든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앞에 가야 될 말이 뒤에 가거나 추입을 해야 될 마필이 선행을 가면 좋은 경주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마필들이 자기 각질에 벗어난 전개를 해버리면은 성적이 나오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질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 경주는요, 그 편성을 잘 만나서 각질대로 전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복병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승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경주 1시 40분이에요. 조금 빠르게 잡아봤는데 준메인 승부처 4경주 조찬훈의 준메인 승부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 11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하위군 장거리 경주예요. 6등급에 1600m. 상당히 좀 배당이 나올 법한 그러한 경주죠. 부진 마필들의 편성인데 배당이 나올 법도 한데 워낙 또 쳐낼 수 있는, 지울 수 있는 마필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렇게 큰 배당이 없을 것 같다. 역시나 인기 마필들을 좀 먼저 우선시 봐야 될 경주가 이번 5경주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부진 마필들의 편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잠재되어 있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선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보여주었던 마필들, 이미 5번 이상 뛰었던 마필들은 더 이상 보여줄 발걸음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아직은 발걸음을 다 표출시키지 못했던 마필들, 자, 그 중에서도 외곽에 있는 10번 스톤블레이드가 먼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뷔전을 치렀어요. 데뷔전을 1300m에서 치렀는데 그때 당시에도 인기 마필이었습니다. 3위로 팔렸던 마필이었는데 나름대로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어요. 이번 경주 뭐 안쪽에 있는 4번 스위비지가 선행은 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 10번 스톤블레이드도 그에 못지않게 외곽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편성이고 거리는 늘었습니다만은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이 워낙 노출이 되어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10번 스톤블레이드의 발걸음을 주목을 해 볼 수가 있겠다. 10번 스톤블레이드의 잠재적인 발걸음을 좀 먼저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말씀을 드렸듯이 4번 스위비지가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단독 선행을 4번 스위비지 역시 아직까지는 발걸음을 좀 보여주지 못한, 지금 이제 3전째 정규 전개를 치르고 있는데 선행을 간다고 그러면 다른 마필들, 이 경마라는 거는 항상 절대적인 게임이 아니죠. 상대적인 게임입니다. 내가 잘 뛰면 뭐합니까? 나보다 더 잘 뛰는 말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마필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 바로 이 경마. 상대적인데, 상대적으로 이 4번 스위비지가 발걸음을, 좋은 발걸음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이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4번 스위비지의 단독선행 버티기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3번 텍사스 루비, 요즘에는 이렇게 410kg대 420kg가 안 되는 이 정도 마체면은 조교시킬 때 벌써 표시가 나요. 요즘 부산 마필들을 어지간하면 다 500kg가 넘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교시킬 때 딱 보면은 정말 쪼랑말같이 보이는 마필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 1300, 1200에서 올라왔던 발걸음, 1300에서도 좋은 발걸음, 1200에서도 좋은 발걸음. 물론 이렇게 작은 마필들이 1400까지는 좀 버티기를 합니다만은 1600은 분명히 힘듭니다. 자력으로는 분명히 힘든데, 이번 경주 워낙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이 부진하다라고 본다고 하면 작아도 이 3번 텍사스 루비의 깡닭으로 한 번은 밀어붙일 수 있겠다.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9번 말리블롤러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 1600을 지금 2번을 경험을 하면서 발걸음을 전혀 보이지 못했던 마필인데, 자, 거리 경험 면에서는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한번 볼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번 스톤블레이드를 축으로 이 4번 스위비지, 3번 텍사스 루비, 그리고 9번 말리브롤러까지 이번 5경주에 조찬은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시 단거리 경주로 내려왔는데요. 자, 5등급 1000m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조촐하지만은 어려운 편성입니다. 지금 11두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두 마리, 1번 블랙틴과 2번 캐세라세라. 능력으로 보면 이 두 마리가 월등하게 여기에서 충분히 올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기존의 5등급에 있는 마필들의 발걸음도 만만치는 않아요. 외곽에 있는 마필 9번 코리아 헌터, 10번 한라의 돌풍이 빠른 스타트를 가지고 있고요. 안쪽에 2번 캐스레스라와 4번 한남루키까지 스타트는 밀리지 않는 스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될 마필이 당연히 1번 블랙텐과 2번 캐스레스라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책 보시면 알겠지만은 당연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8번 적도의 화신,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직전 경주 화면을 보시면은 안드레아 기수가 안 그래도 스타트가 안 되는데 스타트를 하자마자 양쪽 마필이 밀면서 좀 샌드위치가 돼버렸죠. 그렇게 샌드위치가 되면서도 후미 전개로 할 수밖에 없었다. 딱 출발하자마자 뒤로 빠지는 모습, 그러면서 뒤에 후미 전개합니다. 하면서 이 라스트에 보시면 라스트 외곽에서 정말 부스터를 키고 날라오는 발걸음을 좀 보여줘요. 이게 만약에 스타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라스트에 그렇게 안 날라왔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적도의 화신이라는 마필이 1000m에서는 분명히 한번 사고를 좀 칠 수가 있는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직전 경주에 그렇게 날라왔던 그런 발걸음이라고 하면은 이번 경주 스타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대가리가 할 수 있다고, 대가리라는 표현을 좀 쓰면 안 되지만은 우승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화면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9번 코리아 헌터. 제가 지금
이 모래판을 경마장을 떠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마필들이 남아있는 게 정말 몇 두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9번 코리아 헌터인데 제가 그때 직전에 이제 나오기 바로 직전에 주행 검사를 하고 데뷔 전 한 3전까지 제가 탔던 그런 마필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얘를 좀 잘 알고 있죠. 직전 경주에 제가 이 9번 코리아 그때 당시는 10번이었습니다. 9번 코리아 헌터를 놓고 메인 승부를 한번 붙어봤어요. 야, 현장에서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29주에 남이안 퀸이라는 마필이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1번 남이안 퀸이 충마로 팔려줬는데 그 충마에 붙여갖고 19.4배밖에 안 나왔어요. 배당판의 바람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놓고서 이 정도현 기수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진짜 그날은 제가 가서 진짜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말을 그렇게 타면 안 되죠. 4분의 3마신 지고 그렇게 들어올 거 차라리 꼴등을 들어오든가 그러면 열이라도 안 받았을 텐데 진짜 어이없는 말머리로 3착 그것도 진짜 한 걸음 부족해서 3착 들어올 것 같으면은 제가 진짜 볼펜을 화면에 집어 던져버렸는데 9번 코리아 헌터 이거는 좀 정도현 기수가 이번에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직전에 그렇게 타서 또 이제 이번에 인기마가 될 건데 이번에 인기마 되면 또 그렇게 탈 겁니다 아마. 저 큰 관심을 안 갖는 마필 직전에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직전에 왔었어야죠.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4번 한남루키 여기서는 선행까지 또 갈 수 있는 스타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6경주 1번 블랙텐과 2번 캐세라세라의 기본적인 발걸음을 인정을 하더라도 이번 경주에서 이 8번 적도의 화신 9번 코리아 헌터 4번 한남루키의 발걸음도 무시하지는 못한다. 이 1000m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요 인기 마필들을 우선적으로 몰빵을 하는 그런 배팅보다는 좀 분산 배팅을 좀 해보는 것도 이번 경주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6경주는요 좀 뭐 삼복승식도 좀 한번 해보시고 충마를 뭐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나눠서 분산 배팅을 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거리가 되겠습니다. 4등급의 1600m는 좀 배당이 나올 법한 경주죠. 혼합 4등급은 국산마와 외산마가 섞여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 혼합 4등급의 이 장거리라고 그러면 단거리라면 국산마들이 좀 선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1400, 1600m 경주 같으면은 아직까지는 좀 미국 마필들이 그래도 이 4등급에서는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2번 델마의 기적을 좀 먼저 보고 있어요. 기본기가 여기에서는 좀 그래도 나은 마필이죠. 다른 마필들보다는 좀 더 우선순위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 2번 델마의 기적인데 자, 직전 경주도 진경기수가 조금은 아쉬웠어요. 좀 더 강한 말머리를 좀 보여주었으면 좀 더 좋은 발걸음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자,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다. 이번 경주 직전보다는 조금 편성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2번 델마의 기적을 좀 먼저 우선시 봐야 될 것 같고요. 6번 갈릴리오가 지금 정도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마필의 능력으로 보면 포인 마필 6번 갈릴리오 당연히 여기에서는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개 자체도 좀 잘 나오는 편성을 만났고 상대 마필들의 발걸음이 좀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 갈릴리오 서승훈 기수가 군대 가기 전에 우승을 좀 이끌었던 마필인데 물론 뭐 정도현 기수의 기승술과 서승훈 기수의 기승술을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기회가 좀 왔을 때는 좀 잘 타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정도현 기수 이제 좀 말 타는데 좀 눈을 뜰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좀 헤매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말 타다 보면은 이제 기수로서의 역할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조교 승인의 역할로 전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기수가 좀 기수다운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이제는 왔다라고 좀 말을 하고 싶어요. 6번 갈릴리오 정도현 기수의 화이팅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7번 보너스2라는 마필 지금 직전 경주에 입상을 차지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직전 경주 입상을 차지할 때 발걸음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거리가 좀 늘어나 있는 7번 보너스2는
저는 충마로 가지고 가기에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보너스 2의 발걸음 이번에 1600m에서 다시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안쪽에 있는 5번 동방불패도 전개는 잘 나오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국내산 마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600m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좀 꾸준하게 발걸음을 좀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5번 동방불패까지는 좀 살펴볼 수가 있겠다. 저는 안쪽에 있는 2번 델마의 기적을 축으로 5번 동방불패, 6번 갈릴리오, 7번 보너스 2 뭐 이 정도의 마필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네요. 자, 7경주는 배당 마필이 한 마리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 얘는 아직 뭐 현장에서 좀 마필의 컨디션을 좀 봐야 돼요. 어설프게 얘기했다가는 괜히 창피를 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배당 마필도 현장에서 상태가 좋아 보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요, 조찬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5시에 지금 발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 뒤에 후반부 경주, 9경주와 10경주는 편성 자체도 너무 조촐하고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라서 좀 승부를 할 만한 경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8경주에는 배당 마필이 눈에 한 마리 보여서 8경주를 메인 승부로, 후반부에 메인 승부로 좀 잡아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당연히 뭐 10번 하이퍼루프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주겠죠. 9번 가속 챔피언이 승급 전에 거리는 좀 늘었습니다만은 단독 선행이라는 찬스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배당판에서는 10번 하이퍼루프와 최저 배당을 만들어 줄 것 같아요. 하지만 조찬우는 9번 가속 챔피언과 10번 하이퍼루프를 좀 강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 이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 그리고 현군에서 좀 잔뼈가 굵은 마필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를 뛰는 모습을 봤을 때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이 늘어난 거리에도 무조건 되겠다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을 늘어난 거리에 불안하게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모습을 보고서 야, 저거는 다음에 거리가 늘어도 무조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어야 되는데, 저거 다음에 정말 불안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은 조금 한번 접어보자. 그리고 복병 마필들의 발걸음을 좀 우선시 보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 인기 마필들을 주력으로도 축으로도 갖고 가고 싶지는 않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당을 좀 노려보고 덤벼볼게요. 5시에 출발하고 있는 메인 승부처 8경주, 조찬원의 메인 승부 8경주 5시 발주입니다. 8경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 편성이 조촐합니다. 9마필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1번 블랙 사파이어, 워낙 기본기가 좋은 마필이죠. 이미 뭐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지금 3번 블루시에라가 다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저는 3번 블루시에라가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번 블랙 사파이어가 더 좋은 전개로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8번 다섯매, 역시 뭐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제가 뭐 경마가 산으로 갈라 그런지 자꾸 정도윤 기수가 기승한 말 눈에 보이고 있는데, 정도윤 기수가 잘만 타주면 이번 경주는 괜찮을 것 같네요. 마필들의 상태도 괜찮기 때문에 이 8번 다섯매, 조금 항상 2%가 부족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이 조촐한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마필 8번 다섯매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저 9번 에이스 신화, 지금 뭐 직전 경주에 또 발걸음에 변화를 좀 봐줬던 마필인데 착차는 물론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사토시 기수보다 이 오경환 기수의 기승술은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예상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9번 에이스 신화의 오경환 기수로의 변경이라 그러면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다.
5번 파인드림도 좀 볼 수는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의 접전 그리고 몇 구멍이 어떻게 뚫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기까지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9경주 1번 블랙 사파이어는 무조건 의심하지 말자. 1번 블랙 사파이어를 축으로 말씀을 드렸던 8번 5매라든지 9번 에이스 신화 정도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10경주 2등급 2000m 장거리 경주가 되겠네요. 2등급 2000m인데 이런 편성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7마리의 조촐한 편성인데 추입을 한다고 제일 마지막에 있어도 뭐 안쪽에서만 따지면 뭐 한 세 번째, 네 번째? 어차피 바깥으로 도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개를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유일한 한 마리 1번 뿌듯인데 1번 뿌듯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발걸음 자체가 워낙 괜찮은 마필이고 단거리를 뛸 때보다 잔거리를 뛸 때 훨씬 더 긴 거리에서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승급전에 거리가 늘었어도 편성이 조촐한 이런 편성에서는 충분히 1번 뿌듯이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7번 미라클이지 기본적인 발걸음은 있죠. 워낙 뭐 요즘에 지금 출시대 기수가 승부가 좀 잘 안 돼서 뭐 15조나 3조에서도 약간은 좀 배당이 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능력대로라고 한다면 7번 미라클이지가 여기에서는 당연히 뭐 쌍승식의 충마로까지 인정이 가능한 마필인데 이 출시대 기수가 어떠한 또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빨리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이번 주도 헤맨다고 보면 좀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